안녕하세요. 스포츠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K리그 3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흐름과 경기 예상, 그리고 최종 코멘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매일 고정적인 시간에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국내외 전경기 유료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은 조건 없이 스알람 멤버방에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정보 공유 소통방을 찾으셨다면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바로 입장하세요. 자,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7월 24일 19시에 시작하는 대전 하나시티즌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입니다.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안양전 2대1 스일로 2연패를 끊었습니다. 20라운드 서울전 완패 이후 팬들의 질타가 충격 요법이 됐습니다. 현재 4위인 부산과 승점차는 없으며 이번 라운드 승리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합니다. 선전 자체는 가능합니다. 우선 이문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그가 빠르게 팀에 녹아들어 준주 전급 자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마사가 부상으로 당분간 출전이 불가한 상황서 이진현을 한 칸 올렸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박진섭 하중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문수가 맹활약하며 중원 영향력을 높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안정적인 경기력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수비인데 대표팀 훈련을 다녀온 이지솔이 기복이 큰 모습을 노출합니다. 위치를 좀처럼 잡지 못하고 1대1 마킹과 공중볼 싸움서도 열세를 보입니다. 이용희가 커버 플레이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올 시즌 홈 경기 무실점 비율 또한 9%에 불과합니다. 1에서 2실점은 여유롭게 열어두는 편이 낫겠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안산전 4대0 대승으로 리그 3경기 무승부진을 끊었습니다. 특히 득점 성과를 반복하며 빅무득점 행진을 완전히 타파했다는 점이 반갑습니다.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 자명합니다. 쉽게 무너질 경기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맞대결 전적서 절대 우위를 점합니다. 이전 8번의 맞대결서 7승 1무로 압도적인 성적을 냈습니다. 올 시즌 2차례 맞대결서도 각각 2대1, 4대1 승리를 따냈습니다. 팀 최대 강점인 공격력이 잘 먹혀든 결과입니다. 주포 왕병준이 이전 경기서 2도움을 터뜨리며 퍼포먼스를 끌어올렸고 측면의 박정인 또한 과감한 플레이로 공격에 힘을 보탭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그라운드에 묻어나온다는 전제하 멀티 득점 생산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문제는 기복인데 올 시즌 연승 기록이 단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박종호 부상이 길어지고 있고 수비 한 축을 담당하던 김동우와 강민수는 이적 시장서 팀을 떠났습니다. 수비가 다시 흔들릴 위기입니다. 무실점 달성은 사실상 허황된 목표에 가깝습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기입니다. 두 팀의 올 시즌 기복은 상당합니다. 그나마 홈 2점을 가진 대전이 주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겠으나 주력 수비 자원의 기량 저하가 크게 작용하고 맞대결 전적 열세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부산 승리를 점치자니 올 시즌 연승 기록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합니다. 의외의 난타 전소, 승부에 추가 쉽게 기울을 경기가 아닙니다. 무승부, 핸디-1.0 부산 승 2.5점 기준 오버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서울이랜드 대 FC 안양 경기입니다. 먼저 서울이랜드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김천전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허나 점유율 35대65, 슈팅수 8대15 등 경기 내용은 완벽히 밀렸습니다. 리그 3경기 연속 무패지만 시즌 초반에 비해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선전 가능성이 떨어지며 공격진 문제가 큽니다. 여름 이적 시장서 팀에 합류한 유키가 분전하고 장인호가 퇴장 징계를 끊고 합류한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일선 공격이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주포 베네가스는 20라운드 대전전 멀티골 이후 이전 경기에서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레안드로도 마찬가지로 활동 범위가 제한적인 데다 파괴력이 주춤합니다. 이번 라운드 이전 영입한 김인성을 곧바로 활용하기엔 조직력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1득점 생산마저 장담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불행 중 다행은 수비 개선을 일궈냈습니다. 중원을 두텁게 가져가니 김선민이 3백 라인 강화에 보다 많은 힘을 쏟을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수비수들도 하중을 덜고 경기를 펼칩니다. 이상민 대표팀 차출 공백은 이재익이 잘 메워주는 중입니다. 많아야 1실점, 허용에 그칠 전망입니다. FC 안양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대전 전서 1대1로 패했습니다. 리그 8경기 무패, 행진이 끊긴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을 강타하고 있는 1위 징크스가 어김없이 발동되는 흐름입니다. 물론 종국의 승리를 챙길 가능성은 높지만 낙승을 예상하기엔 난도가 높은 일정입니다. 우선 일손 주니어의 출전 여부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일손 주니어가 2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다만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덕분에 출전을 서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경기에서도 그의 부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돌아올 경우 3백과 포백 혼용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후방 조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의 활약에 따라 클린시트 달성을 꾀할 만합니다. 공격진에선 주전 자원으로 성장한 하남이 위치를 가리지 않고 재활약을 다해주는 중이고, 아코스티 역시 측면으로 포지션을 옮기며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수 개개인 기량만으로도 득점을 생산해낼 능력이 충분합니다. 또한 2019 시즌 24라운드 패배 이후 서울의 4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3실점을 내주는 동안 7득점을 적중할 정도로 공격 집중도가 좋습니다. 무득점에 그칠 경기는 아닙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안양이 맞대결 전조 우세를 활용해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주력 자원의 자가 격리 해제와 로테이션 차원의 거듭된 활약으로 상대를 수세에 몰고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서울이 수비 저항으로 진흙탕 싸움을 피하지만 빈공이 여전한 탓에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양승 핸디-1.0 안양승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19시에 시작하는 포항 스틸러스 대 FC 서울 경기입니다. 먼저 포항 스틸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를 5위로 마쳤습니다. 현재 승점 27점으로 4위권과 승점 6점 차에 불과합니다. 동기부여 자체는 높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까지 AFC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기 위해 태국 원정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체력 싸움서 열세가 분명하며 도전할 경기임에 분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에이스 송민규의 전국으로 떠났습니다. 물론 대표팀 차출로 출전이 불가한 것은 똑같지만 팀 분위기가 어우러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올 시즌 팀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합니다. 리그 7골로 팀 전체 득점의 3분의 1가량을 담당했습니다. 그가 빠질 경우 측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대체 자원인 이광혁과 팔라시오스 모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대체자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상혁 개인 기량에 따른 1득점 생산이 최대치로 간주됩니다. 불행 중 다행은 상대 전적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앞선 5번의 맞대결서 14득점을 넣을 동안 실점은 단 5점에 불과합니다. 그랜트가 부상 복귀에 빠르게 퍼포먼스를 찾았고, 이수빈과 신진호 투 볼란치가 3선에서 장악력을 높입니다. 부술하겠지만 상대 중원 기동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를 지명에 노릴 경우 한 골내로 실점 최소화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FC 서울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라운드 인천전서 0대1로 패하며 결국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시즌 6라운드까지 4승 2패를 거두며 빠른 스퍼트를 내나 했지만 이후 이어진 공식전 13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선수단 위닝 멘탈리티가 바닥을 치는 시점서 마땅한 분위기 편의 계기가 없습니다. 승점 3점 확보는 상당히 난도 높은 과제입니다. 수비 전력 누수가 심각한데 특히 왼쪽 수비는 전문 선수가 없습니다. 김진야가 올림픽 대표팀 차출로 결장하고 고광민과 이태석은 부상으로 출전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측면 수비를 볼 수 있는 박정빈까지 이전 경기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고요한을 윙백으로 기용하는 방법은 있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자원이라 포항 임상엽을 제대로 묶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양한 위기를 노출한 결과 1에서 2실점을 내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격 마찬가지로 답답합니다. 기성용이 후방에서 양진의 전진 패스를 뿌려주고 있으나 기동력이 느린 오스마르가 같이 미드필드진을 담당하면 한정적인 공격 루트밖에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바르보사와 지동원은 아직 적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득점 성과는 절대 불가합니다. 최종 코멘트는 이렇습니다. 전반기 호성적으로 5위에 오른 포항이 상위권 경쟁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지만 이적 시장에서 팀 대들보인 송민규를 처분했습니다. 공격력 약화에 애를 먹으며 빈공을 이어갈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다고 서울 선전을 기대하기엔 무승부진이 심각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반등에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지루한 공방전속 양팀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 핸디-1.0 서울승 2.5점 기준 언더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3경기 알아봤는데요. 경기 분석은 배팅에 있어 최선의 전략이며 100%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좋은 경기를 선별해 최종 조합을 맞추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오늘 주역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